안녕하십니까. 복남자의 부동산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방 할 때 첫방 뭐 두서없이 뭐 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오늘도 좀 제가 한 몇 시간 정도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띄워놓은 게 뭐냐면은, 홍콩이에요, 홍콩. 홍콩. 그러면은, 이 파란색, 여기가 이제 위에가 심천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심천이고요. 이 아랫부분이 이제 홍콩인데, 어, 이 홍콩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홍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역 면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의 땅 크기하고 인구수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가역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게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투자의 투자라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세계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부동산 시장을 다 다녀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지도,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얼마든지 일단은 도시가 어떤 형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내에는 이제 많이 알죠.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데, 국내에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 가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그 뭐 좋다, 뭐 성당이라도 유럽 같은 이제 성당들 많이 가시죠. 성당 뭐 이런 거 이제 보는 것도 하지만 부동산도 한 번쯤은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래도 많은 이제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더 낮은 어떤 후진국 부동산을 이제 보라는 건 아니고요.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부동산을 겪는지는 이제 선진국을 보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홍콩 공항이에요, 이게. 이 홍콩 공항인데, 우리 영종도하고는 좀 거의 좀 비슷하죠. 이제 시내에서, 우리도 영종도에서 이제 들어와서 김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진입이 되는데,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이 홍콩 공항에서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진입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섬을 보시면 여기는 거의 공항 주변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거의 없죠.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 정도, 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마을 정도. 근데 조그마한 마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지도상으로 보면은 고급 주택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고급 주택지가 큰 저기는 아닌데 고급 주택지가 좀 돼 있고, 여기 골프장도 있고요. 골프장도 있고, 홍콩에 골프장 있네요. 그래도 골프장 있습니다. 땅이 적어서 골프장 없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골프장도 있고, 해안가 쪽으로는 뭐 리조트 같아요. 뭐 리조트 이렇게 나름대로의 리조트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이 사는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저기는 아니고, 주거지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섬인데, 섬이 저기는 홍콩 저 시내 여기는 시내입니다. 이게 시내, 이 시내 여기가. 자, 여기가 이제 시내예요. 이쪽이 시내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딱히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큰
회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도시를 이 자체가 쭉 보시다시피 큰 공장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박을 만든다거나 그런 주요 산업은 그건 아니고요. 홍콩은 누가 뭐래도 세계 금융 중심지죠. 금융 중심지입니다. 좀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심천이에요. 심천 중국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홍콩이 한 750만 되나요? 750만 되는데 홍콩 집값이 많이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홍콩의 한 40%는 이제 뭐 분양,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60% 정도는 그래도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시장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임대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주로 국가에서 많이 임대를 합니다. 임대 시장을 많이 차지를 해요. 뭐 우리나라 같이 국가에서 임대하는 차지 포지션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75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용 면적이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가용 면적이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다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산으로 보시면은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용 면적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죠. 더군다나 임대 아파트를 빼버리면은 실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서민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예를 들어 서민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뭐 4, 50억씩 하니까 32평 아파트가 그러는데 뭐 이제 해안가 쪽으로는 약간 이제 고급 주택지들 쉽게 말하면 어마무시해요. 여기는 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싸고 서민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동네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유층들은 여기가 이제 좀 습해요. 이렇게 습하고 하다 보니까 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좀 건조한 밑에는 굉장히 습합니다. 습해가지고 뭐 선풍기 여름 뭐 사계절 뭐 선풍기 안 틀어놓으면 막 끄급할 정도로 이제 그런 적인데 그래서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안가 이제 이런 해안 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이런 쪽으로 아까 여기 잠깐 보시면은 고급 주택지 아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 잠깐 지워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답이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암만 해도 이제 고급 주택지들이 형성되어 있고 리조트라든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좀 이따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저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뭐 있냐면은 이제 마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마카오도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마카오란 말이에요. 마카오인데 실제로 마카오도 없어요. 주거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비싼 동네입니다. 홍콩은 거의 맞먹어요. 홍콩은 거의 맞먹고 굉장히 비싸죠. 집값들이.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제 구시가지, 이쪽은 구시가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던 거고, 이제 신시가지는 이쪽 남쪽으로, 남섬, 이쪽으로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 마카오도.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중국이에요. 이것도 중국.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마카오에서 뭐 중국 이렇게 이런 땅들, 여기 중국령인데 이제 중국에 여기다가 이제 임차를 해가지고 마카오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뭐 산업단지 임차해서 뭐 하는 뭐 100년인가 뭐 장기적으로 렌탈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중국에서 많이 또 수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기 뭐 물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도 마카오도 결론은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땅이 그렇게 부족하다. 땅이 부족하다 이거죠. 땅이 부족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준 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쪽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리 놓고 있어요. 다리 놓고 홍콩하고 연결. 홍콩하고 다리를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뭐냐면 이게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심천인데 심천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 이제 홍콩하고는 그냥 다니면 내국인 왔다 갔다 하듯이 다녀요.
미국이 왔다 갔다 하듯이 아직은 중국으로 이제 홍콩을 중국으로 반납하죠. 반납하는데 이원 자치적 뭐 이제 두 가지 나눠 있죠. 지금 이제 홍콩 정부하고 이제 중국 정부하고는 아직은 이제 나눠서 이제 하고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이제 흡수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심천에서 이제 본토 사람이라고 그러죠. 본토 사람들이 이렇게 심천도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심천은 아마 10년 전에 제가 투자를 이제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투자하신 분들은 빠져나왔고요. 그래도 다행히 빠져나왔어요. 어쨌든 중국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이렇게 자본이 자산이 빠져나오기 힘든 것인데 아무튼 빠져나왔습니다. 예, 빼빼롱님께서 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후원까지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심천이 굉장히 지금 중국으로 말하면 누가 뭐래도 이제 뭐 베이징 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칭따오, 상하이, 심천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여기는 삼형제로 봐야 돼요. 베이징 말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심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고층 건물도 많고요. 과연 여기가 중국이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심천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하이는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칭따오 제가 이제 다 다녀봤는데 아무튼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아마 거의 아마 따라 잡힐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이제 반도체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혔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정신들을 좀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좀 약간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유럽식 사회주의 모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아무튼 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마 많이 따라잡히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6, 70년대 일본 소니라든지 파라소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우리가 다 잡아먹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잡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 잡아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중국한테 다 잡아먹히는 꼴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세계 경제 흐름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핀란드 노키아도 그 큰 노키아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부동산은 경제를 좀 아셔야 돼요. 경제를 알아야 부동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뭐 부동산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밀접도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홍콩으로 내렸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홍콩에 놀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마카오 이렇게 마카오로 도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마카오로 도박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간단 말입니다. 배를 타고. 근데 배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풍 불고 뭐하고 하면은 그리고 한정돼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 그러면 이제 본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가용 타고 벤츠 뭐 BMW 타고 쭉 가가지고 도박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 겨냥해서 이게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성지도인데 이 상당한 거리를 갖다가 다리를 놓고 이 지금 연결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왔죠. 그다음 여기서 홍콩주에서 지금 출발했죠. 마카오주에서 출발해갖고 왔죠. 그럼 조금 있으면 만납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완성된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런 그러니까 중국도에 보시면 남부지방 보시면 이게 다 산악지로 형성돼 있어요. 산악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칭다오 주변 여기가 강종 무슨 구죠? 강동성인가 아무튼 이 주변만 여기만 좀 사람이 살겠죠. 근데 사람이 산다는데 이게 이제 수천만 명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한번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만 볼까? 이게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이게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과연 얼마나 되냐고요? 없다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상당하게 집값들이 세죠. 대만도 집값들이 셉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올라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도 있습니다. 베트남도 베트남도 실제로 보시면은
다낭은 관광도시, 하노이,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있죠. 저 남부에 뭐 하나 있는데 산업도시 그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다 산입니다. 산이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일본 왔네요. 일본. 자 일본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은 우리보다 훨씬 남부터 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땅은 고작 해봐야 자 여기 이 부분, 그다음 이 부분, 자 이 부분 오사카 뭐 도쿄 뭐 그리고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일본이 딱 고마운 거 안에서 고마운 거. 아, 참 고맙죠. 뭐가 고맙습니까? 이걸 막아주잖아요. 우리 부산항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뭡니까? 이렇게 그 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파제 역할 이렇게 방파제 그러니까 여기 안이 조금 그래도 평온하죠. 그죠? 아마 그런 부분도 이거 하나는 고마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실제로 일본도 보시면은 그래 땅이 많지 않다. 가용 면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첫방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녹화가 약간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첫방 한 것은, 내일이라도 제가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내일이라도 저희가 이제 올려놓는데, 약간은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지금 또 제 카메라로 지금 다시 지금 동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방송도 제가 유튜브에든 첫 방송하고 이제 두 번째 방송 올리는데 혹여나 좀 소리라든지 이런 게 약간 저기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찍어놓은 카메라 이 부분을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뭐 특별하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가 소리가 끊긴다거나 뭐 화면이 안 보인다거나 그러신 분 없죠? 혹시나 있으시면 문자로 한번 넣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와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봐보시면은 언론을 딱 집어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뭐, 다른 거 없어요. 서울에다가 경기도, 우리가 한 1000만 명 플러스 1000만 명, 그래서 1 플러스 1, 2000만 명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춘천이에요. 춘천.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딱 이렇게 지도를,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지도를 볼지 아셔야 돼요. 지도를 못 보면서 부동산을 접근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 그냥 부동산은 뭡니까? 뭐, 세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부동산 공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공법도 알아야 되고, 세법도 알아야 되고, 도시계획, 그쵸. 도시계획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되고,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단순하게 전월세를 한다면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전월세 같은 거 알 필요 없는데, 이제 매매를 하신다. 근데 아파트 매매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자 보면은 상가 사신다는 분, 지식산업센터 산다는 분, 토지 산다는 분 쭉 들어가죠. 깊숙하게.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아셔야만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산업 구조도 많이 아셔야 된다고. 경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제가 선행지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지금 뜨는 것이요. 지금 뜨는 것 없습니다. 뜨는 것도 없어요. 뜨는 것도 없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18년도 이제 가격이라든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뜨는 거, 요새 언론에 좀 나오긴 해요. 언론에 뭐라고 좀 나오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현상. 우리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도표 같은 거 이제 보여드리면은 한 2, 3년 뜨고 옆으로 행보하는데 10년 가고 또 2, 3년 뜨고 옆으로 10년 가고 그때 두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한 2배씩은 올랐잖아요. 거의 2배 안 오른 데 있나요? 다 2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좀 안 오는 데는 좀 서운하니까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 강북구 미아동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대 보이지 않습니까? 10억대. 그죠? 32평 기준으로, 제가 항상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거기까지도 예전에 이제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남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흑석동, 그 다음에 마레프, 마포라든지, 이제 그쪽에, 그 다음에 압구정동 건너편 어디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금호동 이런데 해가지고 좀 오르고, 차천지 어디까지 또 갑니까? 이제 왕십리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청량리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으면 이제 미아동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죠. 온기가 이제 퍼진 거죠. 근데 온기가 퍼졌는데 다 퍼지냐? 그건 아니고요. 바로 쫙 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서히 가는데, 딱 하나, 그게 퍼지는 게 이제, 예전에는 다 퍼졌다 보는데, 주택보급률이 낮을 때는, 근데 지금 주택보급률이 다 100% 넘었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르는 건 없다 그랬죠. 제가 항상 다 같이 오르는 건 없고, 이제 선별적으로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오르는 것만. 이제 딱 집약화 돼가지고, 오르는 것만. 그러면은 이제 강남은 말할 게 없고요. 강남은 말할 게 없고, 나머지 지역들은 역세권 아닌 데는 없어요, 이제.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 아닌 데는 서울역이 한 360개인가 70개인가 되는데 역세권 아닌 데는 없어요. 뭐 지금도 뭐 우리 집이 역세권이니까 뭐 오를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역세권 아닌 데는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지하철 1호선, 3호선 정도 있을 때는 역세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하철도 많고 9호선 막 또 다 복합적으로 하면은 뭐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요새는 뭐 습세권이라고 하죠. 습세권이라든지 뭐 학군도 뭐 중요하죠. 학군은 중요합니다. 학군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강남학군, 그다음 목동학군, 저쪽에 중계동 학군 이거는 중요하고요. 그런 것도 많이 유서되고, 새 아파트 기준, 새 아파트 10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이면서 새 아파트는 한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아파트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역세권이면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청량리 같은 주변이 왜 그러냐면은, 용산역도 마찬가지, 청량리, 그 다음에 저쪽 내려가면은 삼성도 이제 강남 그런 데라든지,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역세권이 많이 있는데, 트리플 역세권 이런 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산역도 마찬가지고 워낙 입지가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메이커 있어야 돼요. 그냥 대기업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시세가 올랐다가 이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시세가 한번 오르면은 바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IMF가 터지거나 아니면 리먼 사태가 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올랐다가 그러다 옆으로 행보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툭툭 떨어졌다가 다시 채긴 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러는데, 시세가 오르면은 왜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왜 안 떨어지냐면은, 투자 심리를 좀 아셔야 돼요. 투자 심리라는 것을.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오르는 것은, 우리가 순환매형,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술래잡기 한번 해보셨을까요? 술래잡기? 그러면 술래잡기가 이것도 자꾸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게 또 약간씩 이렇게 이제 약간씩 빗나가는데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출발이 2억에 출발했다 하자고요. 그래, 한 사이클을 한 얼마씩을 할까요? 한 5천, 1억? 5천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쭉 한 바퀴 뺑 돌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얘기하면 8억이라고 하죠. 8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투자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돌 때는 돈이 이제 이득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돈이 남았잖아요. 2억에 샀는데 내가 집값이 3억이야. 그러면 후딱 팔아먹는다는 거죠. 좀만 누가 예, 올랐으니까 좀 파십시오 하면은 판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3억에서 4억도 마찬가지고, 4억에서 5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2억에 산 사람이 한 5억 돼봐요. 5억에 3억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갖고 있다는 게, 시효 개념, 그냥,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옛날 압구정도 2억 5천에서 10년 가지고 있을 때 22억 가는 사람, 이런 거 말고요. 투자의 어떤, 적인데, 그러면은 3억이 올랐으면은, 이게 속도는
빛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실제로 뭐 2배 오르는 것은 한 1년 뭐 6개월 만에 올릴 수도 있고, 목동 같은 경우 작년에 막 호가가 5천 단위로 탁탁 올라가거든요, 틱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4억에서 7억까지 올라가는데 뭐 1년, 뭐 2, 3년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몇 번만 뛰면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수천 세대, 5천 세대, 6천 세대, 또 5천 개가 다 거래가 된 다음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천 세대라고 한다면 기껏 해봐야 뭐 5% 해봐야 250개. 250개, 250개가 거래가 되면 많이 된 겁니다, 많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거래가 5천 틱으로 탁탁탁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몇 개 거래가 안 되면 1000세대에서도 한 10개만, 아니 뭐, 두세 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방 호가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국토해양부 요새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 거래가 사이트 가보면 다 알 수 있고, SNS 네이버라든지 좀만 관심 가지시면은, 얼마에 팔렸다는 게, 오늘 계약하잖아요, 오늘 계약하면 내일 아침에 가보면, 누구 집이 어떻게 얼마에 팔렸네. 누구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에 팔렸네. SNS에 다 오픈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요새 카톡방 뭐, 단지다 보면은 카톡방이라든지 이렇게 블로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럼 거기에 바로 올라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팔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집값은 이제 이미 5억이야. 내가 팔지는 않았지만 내 집값은 이미 2억짜리였다. 그러면 3억, 4억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매매가 되면은 내 집값은 이미 3억, 4억, 5억이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산 사람 2억에 3억이다. 그러면 3억에서 그 다음 산 매수자는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수자는 쭉쭉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수요와 공급에서 어긋나면 불매 들어오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은 사고 싶은데 물건은 딱 있는데 이미 가격대에 부르는 가격이 그 사람 내놓는 가격이 뭐 5천 단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니까 금방 가격을 따라 잡아가면서 잡아먹으면서 딱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르는 장 있잖아요. 오르는 장은 급격하게 올라간다니까요. 오르는 장은, 이걸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주에 올려놨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근데 오름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여기 2002년도 하면 불과 6개월이라니까. 6개월 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뭐 몇 년 동안 오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다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행보를 해버리잖아요. 행보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생겼을 때 잠깐 쳐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신호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신호를 이렇게 가가지고 떨어질 거 생각했다가 이렇게 넉넉히 있다 쭉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뭐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이런 한다 하면은 이제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옆으로 갔어요. 이게 꽤 8년, 7, 8년 간단 말이에요. 지겨울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떨어져요. 그럼 이제 진짜 하락장이구나. 이제 2억에서 2자에서 4 그러니까 2배 올랐다면 이게 지금 2배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게 하락장 딱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꺾이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묻지마 투자가 되는 이 구간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재반등 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묻지마 투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일반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여기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우리가 이제 한참 미분양 나올 때 아닙니까? 위례 막 미분양 나올 때 이래가지고 이걸 극복했다는 소리는 이걸 다 받아먹어 버렸다는 소리거든. 저가에서 다 받아먹고 이제
여기서 이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7,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이걸 받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요놈은 이제 이걸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가고, 지금 현재 2단계죠.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이제 이런 구간들이 한 10년씩인데, 이제 4개월 됐는데 뭐 집값이 오를 거야. 뭐 오르네, 뭐 떨어지네, 막. 또 요새 언론에서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이제 왜, 오를 때 이렇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를 때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왜 안 떨어지냐. 자, 이제 반대 생각합시다. 이게 8억에 산 사람이 있어요, 8억에. 8억에 산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 사장님 한 5천만 손해보고, 5천만 손해보고 파실렵니까? 아니야, 한 3천만 손해보고 파실렵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 수선사 손해보고 팔아요? 안 판다니까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금리가 아주 높거나 금리가 높아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IMF가 터졌까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은요 손해보고는 안 팔아요. 기분 나쁘죠. 사장님 부동산에 전화해봐요. 사장님 파실래요? 손해보고 파실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네? 아시겠어요? 5천 세대인데 그러니까 매매가 그러면 반대 아까 이제 정반대 현상입니다. 아까하고 그래서 정반대로 이제 8억에서 7억 5천 만약 7억 5천에서 7억에서 6억 5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이게 올랐던 것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통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무서워한다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주식을 안 하는데, 우리가 주식에서 왜 개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손절을 할지를 몰라요, 손절만 잘해도 주식은 돈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절을 못 하죠. 그리고 기계적인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어째 손절을 잘 한다고 뭐 프로그램 이용해서 뭐 한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이 부동산도 맞아. 주식도 감정이 이입되면은 힘들듯이, 부동산도 감정이 이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인가요? 금리가 한 3.5% 되나요? 3.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팔 필요가 있어.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8억에 샀어. 한 1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1년도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담보를 맡아서 내가 그걸 갖다가 하죠. 필요한 비용을 그걸로 충당해버리기 때문에 매물을 싸게는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 가격으로는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억에서 7억에서 6억, 5 이렇게 내려가려면 올라갈 때 1년 만에 올라갔는데 절대 이게 내려가는 데는 아마 20년, 30년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는 아까 예전에는 금리가 뭐 3%도 안 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빚을 내서 그놈으로 충당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절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세대도 또 그렇게 판대로 마찬가지 내용 금액이 나온단 말인데 8억이었는데 7억 5천 딱 지키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이제 저 사람보다 좀 싸게 내놔야지 이런 식의 대답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타트가 안 끊어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런 형태가 이제 안 내려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게 다시 이게 보여드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내 소득이 올라가요. 내 소득이 여기서 내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든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혹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혹여 이 상투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상투 잡으신 분들. 그래 이 상투 잡으신 분들 또 여기서 뭐 파시가 이렇게 잠깐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해서 여기 손절하시면 안 돼요. 네? 부동산은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한번 상투 잡았다 또 시간을 떼어버리시라니까요. 버티면 봐요. 결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여기서 상투 잡았다 혹여나 또 그냥 버티면 돼요. 버텼다가 또 지금 현재 28년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은 버텨봐야 힘 못 써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보여 있잖아요. 아파트 매매. 이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매매도 있고, 새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래 제일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랬다 해서 그냥 뭐 토지 하나 뭐 저기 해남 뭐 신도시 개발된다 해가지고 여기 딱 상투 잡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가겠지.
꿈 깨세요. 그것은 꿈 깨시고 그런 건 꿈 깨시고 이것은 빨리 손절하셔야 돼.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막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 누구를?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정책?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순수하게 이론과 원칙과 이론을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제 뭐 용산 이야기 나왔었죠. 용산.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10년 전인가 10년 전까지는 안 됐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르네상스인가 한강 르네상스 개발한다 해가 뭐 해가지고 쭉쭉 여의도에다 50층까지 해가지고 50층까지 한다고 해서 그때 쫙 했다가 반짝했다가 또 다시 옆으로 가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어떤 뭐랄까 정치라고는 좀 그렇고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구 단위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은 이제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동도 그렇고 압구정동, 반포 이게 지구 단위 나중에 이제 건축 도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보면 좋겠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광범위 계획이에요. 광범위 계획. 그러니까 목동만 해도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뭐 세대수만 한 5만 5천 세대 설 예정이에요. 2만 6천 세대에서 기존 2만 6천 개에서 그럼 5만 5천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죠. 그리고 그 광범위한 그걸 갖다가 그 결론을 보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목동 14개 단지까지 있는데 각자의 단지별로 그냥 단지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도 덩치가 크거든요. 막 2,000세대, 5,000세대 개발하면 5,000세대 뭐 기존에 있는데 2,000세대 막 이런데 그것도 버거워요. 그것도 엄마 아파트 그것도 지금 뭐 어찌됐든 뭐 되네 안 돼 심의를 벌써 뭐 네 번째가 도저히 안 되니까 1대1 재건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좀 솔직히 좀 좀 그래요. 사적 재산인데 너무 공적 어떤 그게 너무 깊게 들어오면은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나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국가의 간섭이 너무 심화되면은 아마 좀 경제 탄력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르는 것은 그렇게 올라오지만 반대 떨어지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시세가 올랐다 바로 떨어지는 경우 있나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제가 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투자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값이 많이 항상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오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미 타임을 놓친 거죠. 놓치다 보니까 물 터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집값 좀 언제 떨어지나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떨어진다는 게 이제 한번 올라가 버리면은 떨어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주택 보급률 자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지만 실질적으로는 100%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국내 애국인들이 218만 명, 490, 이게 2017년도 자료예요. 2017년도 자료. 그래서 뭐 연합뉴스에서가 이거 그전가 제가 한번 잠깐 이거 내용 나온 거 봐봤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만 명, 전라남도 인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마치 내가 이야기는 했는데, 딱 마침 이게 또 이번 주인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저긴데, 2005년도에 74만 7천 명에서 이게 이제 갈수록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냥 제주도, 난민, 해가지고 70만 명 청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국가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인구가 줄어들면 안 돼요. 절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인구는 늘어나야 돼요. 인구는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인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평균 저기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게 40세도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